자, 13번 문제 먼저 풀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고, 그 다음에, 자,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이 7이다. 자, 이때, 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자, 시중계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얘가 별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 동그라미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따라서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제곱에서 이제 빼기 이 xy, yz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이 yz, zx 곱한 거, 이 zx, xy 곱한 거. 자, 이렇게 되는 건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제곱. 여기 보면 x가 xy z는 적어도 하나씩은 다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y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필요한 건 요 두 개씩 곱한 값과 두 개 곱한 값과 하나씩 곱한 값, 더한 값.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 얘는 0이 된다. 자, 그러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2의 xy, yz, zx가 되니까요. 자, 이 값이 0이 되고요. 0이 되고, 이 값은 7이 되니까. 지금 얘하고에 더해서 0이 된다라는 건 xy, yz, zx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분의 49. 자, 14번 문제 풀게요. A, B, C는 0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8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얘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의 형태를 보면 지금 A, B, C 3개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조건 중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가장 연관성이 짙은 조건이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지금 분모가 서로 다른 ABC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통분하게 되면 ABC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ABC 값을 구하려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거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 값이랑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계산을 좀 해주면 6의 제곱이니까 36 이거는 18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모시기 자, 따라서 이 값이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분모값, 분자값이 9가 되는 거니까 A, B 값은 3이 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5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5번. 자, 여전히 미지수는 3개를 주어졌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라는 거. 그 다음에 xy.
yz, zx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자, 그 다음에 xyz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형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곱셈 공식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예요. 무작정 전개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거를 무작정 전개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식을 변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형태를 보아하니 x랑 y 더한 꼴, y랑 z 더한 꼴, z랑 x 더한 꼴이죠. 자, 그럼 여기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세 문자를 다 더한 게 2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x 플러스 y라는 건 2 빼기 z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y 플러스 z라는 건 2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z 플러스 x가 그러면 2 빼기 y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순서에 맞게 예쁘게 바꿔주면 2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y, 자, 2 마이너스 z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해주게 되면 2를 3번 곱하는 형태와 플러스 여기에는 2를 2번 곱하는 형태, 여기 뒤에는 2를 한 번만 곱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아예 안 곱해지는 형태. 자, 지금 선택의 영역이죠. 자, 그러면 2가 2번 곱해졌다라는 건 이 세 개의 자항식에서, 이 세 개의 식에서 2가 2번 선택하고 나머지는 문자가 선택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두 개에서 내가 2를 선택했다고 하면 왼쪽 첫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x를 선택해서 곱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식에서 2를 선택했다고 하면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y를 선택해서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문자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논리로 똑같이 해주게 되면 얘는 2를 한 번 선택한 경우니까 문자를 2번 선택해서 곱한다.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선택되는 경우는 그냥 플러스 x, y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선택되는 경우는 플러스 yz. 자, 이런 꼴로 전개해주게 되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문제 없죠? 자, 마지막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문자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y, z가 되죠. 자, 여기까지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나머지 채워줄 수 있겠네요. 자, 마무리 계산합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8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서로 소거가 되고.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4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8. 자, 이 값은 x, y, z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연산까지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요 형태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인수정리 2단원까지 배우게 되면 인수정리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항등식과 인수정리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얘는 t-x 그 다음에 t-y t-z라는 식에다가 t값에 2를 대입한 형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x, y, z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선행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풀이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여러분들이 선행이 돼 있다면, 거기까지 학습이 돼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x, y, z라고 하는 순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요 다항식을, t에 대한 3차 다항식을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2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면 활용하게 돼서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고 전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항정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t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t에다가 2를 대입해볼까요? 자,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형태가 나올 거고, 좌변은. 우변 같은 경우는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3.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요 식과 같은 형태가 된가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개하는 동안에 계산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문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아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식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t에다가 2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요 풀이 방법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도형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기본 도형 성질들을 활용해서 고등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직각삼각형, 정사각형, 직각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고 가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럼 16번 문제 보게 되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 플러스 루트 2인 정사각형 안에 지금 원이 이렇게 세 개의 원이 외접하면서 그 원 세 개가 정사각형 안에 매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접한다. 직사각형에 접한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항상 직선과 접하게 되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어줬죠. 자,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수직 조건을 써줄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수직 조건을 쓸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수직 조건 쓰고요. 여기도 있고요. 수직 조건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지금 문제에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부분, 요 작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 R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 R3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각선의 길이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R1, 여기는 이 두 번째 R2의 지름의 길이니까 2루트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R3가 되겠네요. 자, 그럼 총 대각선의 길이가 자, 루트 2 R1과 루트 2 R3 그 다음에 여기는 R1 그 다음에 여기는 R3 자, 따라서 루트 2 R1 더하기 R3에다가 R1 더하기 R3 플러스 2 루트 2가 대각선의 길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썼듯이 한 변의 길이가 R3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 곱하기 R3였듯이 한 변의 길이가 4 플러스 루트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4루트 2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만 해볼까요?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R1 더하기 R3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좌변의 2루트 2와 우변의 4루트 2가 서로 소거가 되면서 2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우변식을 좀만 정리해보면 우변식은 2로 묶어낼 수 있어. 여기가 루트 2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루트 2 플러스 1은 약분이 돼서 R1 더하기 R3가 자, R1 더하기 R3가 2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뭔가 문제에서 풀 때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읽어볼까요? 지금 R1, 5와 1, 3의 넓이의 5, 3의 넓이의 합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 1의 넓이와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넓이는 R1 제곱 파이랑 R3 제곱 파이 얘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 1의 넓이에 같다고 했으니까 3파이랑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R1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은 3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 자, 반지름 길이가 R1, R3인 9의 부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9의 부피 공식은 3분의 4 파이 R1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 파이 R3의 세제곱이 되니까 3분의 4파이로 묶어줘서 우리가 R1의 세제곱 더하기 R3의 세제곱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R1 곱하기 R3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럼 구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R1 더하기 R3의 제곱은 R1의 제곱 플러스 R3의 제곱 플러스 2R1, R3가 됐고 자, 대입합시다. 4는 3 더하기 2R1 곱하기 R3 따라서 R1 곱하기 R3는 여기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적용을 해볼까요? 자, R1의 세제곱 플러스 R3의 세제곱은 R1 더하기 R3의 세제곱 마이너스 3R1 R3 R1 더하기 R3 자, 대입합시다. 자, 얘가 2라 했으니까 8 빼기 3 곱하기 2 6이다가 2분의 1이 되니까 다시 3 이 값은 5가 되니까 답은
3분의 20 파이가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똑같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에서 지금 똑같이 9등분을 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의 길이가 3분의 x가 되도록 여기다 구멍을 뚫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이렇게 여기 안에가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요만한 정육면체가 총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실한 건 지금 가운데 3개가 뻥 뚫려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총 저희가 이 큐브가 27개가 정육면체가 합쳐진 형태로 쪼개졌을 거고요. 지금 거기서 가운데 3개 빼주고, 자, 그러면 위아래로 하나씩 더 빼주고 마찬가지로 좌우로 한 명씩 더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빼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으로 가운데 하나씩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나가 더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위아래 2개, 양옆에 2개, 앞쪽, 뒤쪽 2개니까 6개에서 가운데 중심부에 하나 더 빠지니까 총 7개가 빠지고 지금과 똑같이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총 20개의 정육면체가 있겠네요. 물론 지금 2번 조건에서 나와 있죠. 20개에 대해서. 자, 우리는 그 조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20개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림 1에서 그림 2, 그림 2에서 그림 3으로 가는데 지금 그림 3까지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자, 왜? 지금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림 2에 입체 도형의 부피를 V, 건널비를 S라 했을 때 S분의 V. 그러니까 그림 2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림 2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부피와 건널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작은 큐브,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x인 작은 큐브의 부피를 구해주시고요.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림 2의 부피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럼 부피는 자, 3분의 x의 세제곱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될 거고 그거를 20개 있으니까 2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7분의 20 x 세제곱이 부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건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건널비는 우리가 요 한 면이 지금 9분의 x제곱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그러니까 우리가 9분의 8 x제곱이 겉에 앞쪽 면이 9분의 8 x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뒤 모든 면이 다 지금 9분의 8 x제곱이 겉면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6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여기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 뚫려 있는 부분의 부피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앞쪽 면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주면 요 한 면, 두 면, 여기 세 면, 네 면, 네 개의 면이 추가로 준비가 되겠죠. 자, 따라서 9분의 8, 9분의 이번에 4x제곱이 될 거고 자, 그게 마찬가지로 위쪽 면에 똑같이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앞뒤로 똑같이 있을 거니까 곱하기 6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부는 완전히 비어있는 형태니까 저희가 빠짐없이 건널비를 다 생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건널비 분이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특히 이 중심에 대한 속 안에 있는 건널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합시다. 자, 9분의 6은 우리 서로 다 약분돼서 3분의 2로 바뀌고 3분의 2로 바뀌고 자, 그러면 3분의 8 더하기 4 12 x제곱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정리 마무리 합치면 4가 되니까 8x제곱이 될 것이며,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s분의 v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x제곱분의, 자, s분의 v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7분의 20x 세제곱에서 곱하기 s분의 1, 즉 8x제곱의 역수 8x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는 하나만 남을 것이며, 자, 여기다가 4로 나눠주게 되면 5,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54분의 5x가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세상의 문제 시단계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x가 정수일 때, 자, 정수 조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이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보다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x분의 8이라고 했다면, 자, 얘가 정수라고 했다면, 우리는, x값이 1, 2, 4, 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의 정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들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존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8x제곱 플러스 7x5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쪼개서 보는 게 좋겠냐면, 자, x분의 8x제곱 플러스 7x와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5로 해줄 거예요. 나눠 떨어지는 걸 생각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x 곱하기 x로 나눴을 때 몫이 8x 플러스 7이 될 거고 나머지가 5인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약분돼서 8x 플러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분의 5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근데 x가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정수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형태가 나오므로 똑같이 우리가 x가 1하고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지금 분자에 있는 식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맞춰주니까 2x,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해주면 샥샥 지워질 거고 5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6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5를 곱해주게 되면 5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이 돼서 8x 플러스 16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를 조금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그 몫이 2x 플러스 5일 거고, 자, 나머지는 8x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분모에 다시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형태는 다시
2x 플러스 5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8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되는. 자, 지금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서로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5분의 5 해준 다음에 여기가 x 마이너스 1분의 8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x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8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2, 4, 8 정수라고 말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그 x값들을 다 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각 모든 그 값들에서 1씩 더해주는 형태가 될 거고, 자, 이 8개의 수를 다 더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위아래로 더하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지워지니까 1, 8개만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x, y, a가 실수인데요. 두 개 더한 값이 a. 세제곱해서 더한 것도 a. 5제곱한 다음에 더한 것도 a. 자, 이 값이 모두 a로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아래에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주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수가 이만큼 똑같이 차이 나니까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세제곱 빼기 x 빼기 y는 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x 다섯 제곱 플러스 y 다섯 제곱에서 빼기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해주게 되면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x로 묶게 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y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식도 x 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 세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y 세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보면 지금 얘네가 똑같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넘겨준 다음에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대각선을 곱하면 똑같아지니까 맞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y세제곱분의 x세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마이너스 x분의 y랑 마이너스 y세제곱분의 x세제곱이 같다. 즉 y분의 x와 y세제곱분의 x세제곱이 같다. 자, 그러면 넘겨주게 되면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y분의 x를 t라고 한번 두볼게요. 자,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t는 0이 될 거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t값이 0, 1,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t가 0, 즉 y분의 x가 0일 때 자, 그러면 이 말은 x가 0이라는 얘기니까 x에다가 0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y가 a, y세제곱이 a, y 다섯 제곱이 a.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만 해도 y값이 충분히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y세제곱 빼기 y가 0이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니까
y가 0, 1,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즉, x는 0이니까요. x 더하기 y가 a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0 더하면 0, 0에서 1 더하면 1, 0에서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문제에서 0이 아닌 실수 a라고 했으니까 0은 빼주고 얘네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이번에 두 번째 t가 1일 때 공간상 지우고 좀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얘가 1일 때로 갑시다. 자, 그 말은 x랑 y랑 같다라는 얘기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정리해주게 되면 자, 뭐 2x는 a, 그 다음에 2x 세제곱도 a, 자, 그 다음에 2x 다섯 제곱도 a.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자변식에다가 x제곱을 곱한 게 요 자변식이 되죠. 따라서 x제곱이 1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x가 1이고 y가 1인 것과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두 개 더한 값 2, 그 다음에 a 값은 두 개 더한 값 2,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총 4개 나왔어요. 뿔마 1하고 뿔마 2가 답이 되겠고 자,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확인합시다. 자, 세 번째 자, y분의 x가 이번에 마이너스 1일 때 즉 얘는 x가 마이너스 y가 되니까요. x 더하기 y 값이 그냥 0이 돼서 a는 0 처리가 돼버리네요. 자, a는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0이 아닌 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총 이렇게 4개 나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에서 자, 실수 XYZ에 대해서 가족권이 XY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나조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G분의 1이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가족권에서 이 XYZ 중에 하나가 3이라는 건 뭐 하나만 3일 수도 있고 두 개가 3일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3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거라고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 조건에서 마지막 조건인 나 조건에서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뭐예요?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냥 x, y, z 중에서 하나를 3이라고 퉁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가 3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 조건의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3분의 1, 우변에 있는 3분의 1이 소거가 될 거고 지금 통분해주게 되면 yg분의 y 플러스 g가 되고 얘가 0이라는 거 y 플러스 g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지금 원 안에서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지금 M하고 N은 각각 A, B, C의 종점이다. 자, 황금 비율 문제겠죠?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일단 정석대로 풀어봅시다.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슉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 외심이니까 우리가 요점이 외심도 되지만 무게 중심도 되겠죠.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MN의 길이가 X라고 뒀으니까 우리 다이몬드에서 이 정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가 2X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게 되면 우리 AH의 길이가 X로 설정이 되는데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X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 대 2대 1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3대 1대 2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 점을 다시 H 다시라고 하게 되면 원의 중심 O에서 OH 다시의 길이가 요 전체 길이가 루트 3x니까 6분의 루트 3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때 요 길이가 6분의 루트 3x였고요. 요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 비율 4만큼을 가져간다. 3분의 1이니까요. 여기다 3분의 1 곱해주면 OP의 길이는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3분의 2 루트 3x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확하게 반이 갈리는 거니까요. 여기 길이는 h-x는 h-p의 길이는 2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저 보라색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 플러스를 써서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얘의 제곱. 자, 36분의 3x제곱 더하기 h-p의 제곱은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9분의 12x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3분의 4x제곱이 되겠고, 정리해주면 얘는 12분의 3x제곱에다가 12분의 x제곱을 더해주니까 12분의 4x제곱, 그러니까 3분의 x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쭉 넘겨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요거 x로 나눠줘 보자. 따라서 x-1 x분의 1이 0이니까요. x 빼기 x분의 1 값이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의 답의 형태는요. 5 곱하기 x-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x분의 1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4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 값은 1이니까 제곱한 값이 5가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루트 5가 될 거예요. 왜? x가 길이어서 0보다 크니까요.
자, 그러면 답 다 나왔네요. 이거 두 값을 곱해준 다음에 5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 루트 5. 자, 5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 놓여져 있네요. 아,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R2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R1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주고 R2 그어주고 P1 그어주고 P1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C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지금 삼각형들이 지금 다 닮음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왜? 다 평행한 상태로 그어졌으니까.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제일 큰 삼각형은 닮음비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거고, 이때 작은 거 순으로 얘기해 주면 A 대 C 대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닮음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넓이에 걸고 있으니까 넓이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각각의 제곱한 값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래요. 뭐가? 요 삼각형의 넓이 합이. 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이거랑 얘에 대한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A제곱, 이 B제곱, 이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자, 다 넘겨주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 한 변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라는 거 주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4겠네요. 4AB 플러스 BC 플러스 C가 해주면 얘가 0이라는 거죠. 얘가 8의 제곱이니까 64.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4. 이 값은 16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8이 되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은 16이 되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잠깐 확인해 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값을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요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3AB, BC, CA 요 형태로 변형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64가 될 거고요. 얘가 16이니까 3 곱해주면 48이 되서요. 지금 16이 되니까 답은 3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